여러분 영숙님은 나이가 40이세요. 나이가 40이시고 부산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40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85년생이신가? 정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닌가? 정희님보다 한 살 어린가요? 이게 만 나이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 원래 나이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숙님은 나이가 40입니다. 부산에서 살고 있고 자녀 2명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직업은 간호사. 딸은 9살 아들은 7살. 밤에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 시간에는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일을 주로 하고 있대요. 근데 이렇게 밤에 일하시는 분들이 낮에는 약간 좀비 같거든요. 희마리가 없고 저도 이제 그 영수님처럼 그 낮 시간대는 완전 희마리가 없고 말 수가 없어요. 밤에 일하는 분들 특징이야. 영수님은 밤에 일하시다 보니까 건강도 그래서 더 이렇게 좀 별로 안 좋고 그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건강에 약하신 것도. 영숙님은 손재주가 좋고 셀프 인테리어도 하고 요리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하신대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근데 이제 장거리 연애는 어렵다. 부산에서 살고 있지만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래서 장거리는 어렵다고 했어요. 남자가 나 만나러 오는 건 오케이고 내가 움직이는 거 어렵다고 했거든요. 나를 만나러 와야 된대요. 부산까지. 장계자랑을 이제 노래 부르고 했는데 여기서 영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이들과 함께 있어 할 수 있었으면 한다. 장거리 연애는 어렵다. 남자가 장거리 연애 하려면은 나를 만나러 와야 된다. 이 말 있잖아요. 영수님이 워낙 교양이 있어 보이고 우아해 보이시고 다 좋은데 그 멘트가 너무 좀 그랬어. 저는 이번에 도시행 특집에서 여자 출연자분들이 일단 남자분들하고 충분히 관계가 단단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를 이렇게 넣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극 초반부터 자기소개 때부터 아이를 영순이로 이렇게 앞에 내세우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물론 마음속으로는 영순이가 아이들인 게 당연하겠지만은 남자분들하고 아직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 출연자분들이 나는 아이가 영순이다 하는 순간에 남자분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 그 여자분들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나 거기에 대해서 벽이 생겨버려. 특히 자녀가 없는 남출 영호씨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되게 부담이 생겨버리죠. 아직 이 사람하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아이부터 내세우니까 잘 쉽게 이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자녀가 없는 도시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있는 도시는 더 할 수도 있고 내 아이하고 이렇게 나는 내 아이가 우선인데 이 친구는 이 친구 아이가 우선이라고 하네. 우리 둘 다 우선이 서로의 아이가 우선이니까 만약에 만나게 되면은 엄청 부딪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나 도시끼리도 안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영숙님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더라도 장거리 데이트를 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고 남자가 나를 만나러 와주길 바래. 사실 이런 영숙님이 자녀 둘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분들이 이렇게 영숙님 조건에 맞춰줄 수 있는 남자는 사실 없지. 자녀를 거슬려 하는 남자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기는 영숙님이 이혼한 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를 거슬려 하는 남자들한테 상처받았다면은 오히려 이제 좀 더 이제 남자분들하고 관계가 단단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얘기하는 게 맞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먼저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서로가 괜찮구나. 이 사람이라면은 아이까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번에 여출들은 다 하나같이 아이가 영순이라고 해서 너무 드러내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여출도 형과 없을 것 같아요. 영수가 한 달에 3-4번 부산 간다고 했는데 그 영수씨 그 회사 잘 되는가? 여러분 거의 한 달에 3-4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부산 가는 건데 말이 돼요? 회사 엄청 잘 되는 거야? 한 달에 어떻게 3-4번이나 부산을 가? 부산 되게 먼데. 영수 회사. 근데 여러분들 적자인 거 어떻게 알아? 적자인 거 아는 게 너무 신기하네. 지금 여러분들이 적자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말대로 적자라면은 더더욱 한 달에 3-4번은 부산을 왜 가? 회사에나 신경 써야지. 오히려 적자라면은 전문 경영인 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 아무튼 영숙님은 물론 이제 자녀가 우선인 건 알지만 자기소개에서 아이들과 이제 데이트조차도 장거리 데이트 할 때조차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남자들한테는 부담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번 주에 남자 출연자들이 자기소개할 때는 남자들이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나는 아이들하고 함께 데이트하고 싶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었어. 근데 이번에 여자 출연자분들 자기소개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아이들에 대한 게 더 우선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도 많이 느끼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오늘 영수님이 자기소개 때 아이유 드라마인가? 아이유 드라마 노래 불렀거든요. 그때 정희씨가 즙을 짰어요. 영수님 노래가 밝은 노래인데 정희님이 너무 슬프게 들린다면서 정희님이 이제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은 됐어. 노래 가사가 나 뭐 다시 빛난다, 내가 다시 사랑받을 거다 이런 가사더라고. 그게 이제 도시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런 부분이 이제 공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좀 눈물이 나온 것 같아요. 정희님이 많이 울더라. 눈물이 많으면 뭐다? 빌런일 가능성이 높거든. 근데 정희님이 지금 이미지가 그 나쁘지 않은데
했는데 유난히 많이 우셔가지고 이분도 이번에 나는 솔로 나오셔가지고 빌런 같은 모습 보여주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희님이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늘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약간 빌런일 것 같아, 정희씨. S님께서 본인이 95% T라면서 F의 감정 이해 못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빌런들 특징. 지가 말한 거랑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랑 달라. 장 볼 때 한 번에 100만원 쓰면서 자기 서민이라면서 생활비 100만원이라고 말하는 이 빌런. 그리고 그 전날 술 먹고 꽐라된 거 다 기억하면서 기억 안 난다고 하는 정수. 그리고 또 정희. 나는 F의 감정 모르겠다고, 나 T가 95%라서 F의 감정 모른다고 가장 많이 짚자고 있는 정희. 그러니까 정희님 그래서 빌런일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말한 거랑 행동하는 거 다 다르네.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래. T 호수의 쿨병 오집니다. 저도 T거든요. 혹시 쿨병 있는 것처럼 보여주려나? 오늘 근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자기소개에서 짚잘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요. 막 뭉클한 내용 하나도 없었어. 정숙씨는 88년생이에요 88년생. 그 정숙님 직업은 회계사분들이 돈을 잘 버시죠. 거의 2억 버실걸요. 정숙님 88년생인 거 보니까 회계사도 또 일찍 되고 그랬다면은 아마 거의 2억 정도 버실 겁니다. 회계사분들 돈 잘 벌거든요. 그리고 정숙님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자녀가 없이 이혼했대요. 이상형은 나는 첫 번째 경제력을 본다. 나보다 돈을 10원이라도 잘 벌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안84 같은 남자가 좋다. 편하고 소탈한 남자가 좋다. 세 번째는 착한 심성인 남자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수님 회계사인데 8, 9천 정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수님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이잖아요. 이 정도 나이면은 연차도 있고 그래서 그 2억은 안 될 텐데 1억은 넘을걸?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 회계사 요즘 불황이에요? 그래요? 제가 이제 또 제 주변에 회계사 분들 보면은 돈 잘 번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내 주변 보고 얘기하는 거였어. 내 주변 보고 회계사 돈을 잘 벌긴 벌어요 여러분. 아무튼 정수님이 회계사고 나이도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연차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정수님 돈을 정말 잘 버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좀 짚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정수님이 경제력을 보잖아요. 뭐 최소 1억이라 치고 정수님 연봉 1억이라 쳐요. 근데 남자분들이 나보다 돈을 잘 벌어야 된다면은 1억 이상 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정수님이 두 번째로 이상형으로 또 뽑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조건, 기안84 같은 남자가 좋대요. 편안하고 소탈한 남자. 연봉 1억이 넘는 남자들 중에서는 편하고 소탈한 남자 없어요. 예민한 애들밖에 없어. 연봉 1억 버는 게 쉬워? 예민하고 까칠하고 싸가지 없고 그런 애들밖에 없어. 연봉 1억 없는 사람은. 기안84가 그냥 특이한 스타일인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착한 심성. 연봉 1억 넘게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잘 번다는 걸 알아요. 그렇게 착하지 않아요. 정숙님이 나보다 돈을 잘 벌면서 기안84 같은 남자 좋다는 얘기하는 거 보고 돈 잘 버는데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남자 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남자는 없죠 사실. 정수님이 지금 나이가 30대 후반인데 그런 남자가 어딨어. 너무 약간 정수님은 돌싱이신데도 약간 여전히 판타지가 아직 깨지지 않았다. 전문직이어도 남자들은 여자분들 전문직 그렇게 많이 안 따지거든요. 사기꾼이 아닌 이상. 여자분들 돈 노리고 셔터맨 하려고 그러고 여자분한테 빌부터 살려고 하는 남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그런 전문직인 거 안 따집니다. 근데 정수님은 돌싱에다가 지금 30대 후반이신데, 물론 자녀가 없는 유일한 이제 여출 돌싱이지만은 그래도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버는 남자를 원한다면은 다른 것들은 뭔가 내려놔야지.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것 같아요. 정수님보다 돈을 잘 벌면은 잘 버는 대신에 나이가 이제 거의 경수씨처럼 많던가, 아니면 약간 까칠하고 예민하더라도 돈만 잘 벌면 된다던가, 아니면은 돈은 못 벌어도 되니까 다정하고 착하게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던가. 근데 정수님은 둘 다 이제 가져가려고 하니까 정수님은 그런 부분은 좀 아직 판타지가 안 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수회사 5억 적자의 퇴사율 70%라고요? 그런 게 어디 나와? 그렇게까지 다 나와요? 5억이 적자야? 갑자기 퇴사율 70%. 아무튼 저는 본방 위주로만 얘기하니까 마저 정수님 얘기 마저 하자면은, 정수님은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구로구. 오늘 정수님이 자기소개에서 영호씨가 정수님이 첫날부터 완전 꽐라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영호씨가 정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술자리 있냐고. 정수님도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이분 회계사잖아요. 딱 영호씨 질문의 의도를 딱 캐치해가지고, 나 집순이에요. 술자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거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영호씨가 왠지 술 많이 마실 것 같은데 해서 질문했는데, 나 집순이다, 술자리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믿을 수가 없어. 술자리를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갖는 분이 이렇게 첫날부터 꽐라가 돼가지고 손깍지 끼고 팔짱 끼고, 아무튼 믿기가 어렵죠. 아마 정숙님이 내가 집순이다,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술자리 없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남자 출연자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심지어 영수조차도 정숙이 구라치네? 약간 이런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씨가 첫날부터 보여준 게 있는데 집순이는 무슨 집순이야. 좀 거짓말이지 않았나. 정숙님의 그 얘기는 거짓말이지 않았나 싶어요. 순자님은 서울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이세요. 87년생 39살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라고 합니다. 순자님은 짧은 연애만 하고 급하게 결혼했는데 1년 정도 살다가 이혼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 생각한 것보다도 소송하는 기간이 더 길었대요. 근데 여기서 순자님이 최악의 이혼이라는 소송이혼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소송이혼이 여러분들 최악의 이혼이 아니에요. 소송이혼이 절대 최악의 이혼이 아닙니다. 물론 순자님이 이제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기도 한데, 소송 이혼이 오히려 깔끔한 경우가 많다. 이혼을 할 때 이런 협의 이혼이나 그런 이혼보다도 소송으로 재판 이혼하는 게 훨씬 깔끔하고 뒤끝이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소송 이혼이 괜찮아요. 소송 이혼은 양육권 때문 아닌가요? 맞아요, 성일은님 정확합니다. 아마 순자님은 양육권 때문에 소송 이혼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1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1년밖에 안 살면은 재산분할 할 게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 근데 이제 순자님이 소송을 거의 1년 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양육권 때문에 한 거지 뭐. 서로 키우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순자님은 6살 아들을 현재 키우고 있고, 내가 이제 남자들한테 장난쳤는데 삐지거나 화내면은 나랑 결이 안 맞는다. 말갈량이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고 바디 프로필을 찍는다고 했습니다. 양육은 친정엄마가 도와주고 있대요. 롱디가 가능한데 남자가 와줘야 된다. 아이랑 함께 움직여야 된다고 영순이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자님 자기소개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일단은 바디 프로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자기 만족인 거죠. 바디 프로필이 나쁜 건 아닌데, 여태까지 나나솔로나 연애 프로그램에 나왔던 바디 프로필을 찍는 여자분들 중에 괜찮았던 분들이 없었어, 한 명도. 심지어 남자도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 괜찮았던 남자 출연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순자님이 그런 부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이 부분, 장난쳤는데 삐지거나 화내면은 나랑 결이 안 맞는다고 했잖아요. 말갈량이 같은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원한다. 지금 순자님이 나의 성격을 받아주는 남자를 원할 때인가 싶어요. 내가 많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순자님은 이제 양육하는 그런 돌싱이시잖아요. 자녀를 양육하는 돌싱이신데, 본인이 이제 맞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장난치는 것도 받아줘야 되고 말갈량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는 남자를 원한다는 게, 저는 별로 순자님도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워라밸을 유지하기 위해서 웨이트를 하고 있다, 바디필을 찍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워라밸 그게 뭐라고. 오히려 그 워라밸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보다 내가 아이하고 함께 보내느라고 취미 생활을 즐길 여유가 없다, 그 말이 훨씬 멋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워라밸 유지하느라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고 있고 뭐 지금 바디 프로필을 찍었다, 그런 얘기보다 내가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느라고 취미 할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 말이 훨씬 멋있지. 워라밸 유지한다면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바디 프로필 찍을 때 아이를 양육해주는 거 친정엄마가 양육해주는 거잖아요. 남PD님도 그 얘기 했었잖아. 엄마가 무슨 고생이냐고. 저는 그래서 별로 이 순자님 자기소개를 듣고 남자분들이 그닥 그렇게 순자님에 대해서 엄청 좋게 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도 물론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그냥 만나다 보니까 바디 프로필 찍었어, 이게 아니라 바디 프로필을 찍었으니까 봐줘, 이거는 좋게 볼 사람이 없어요. 특히 바디 프로필 찍은 거를 막 카톡에다 막 올리고 막 SNS에다가 막 광고하고 막 여기저기 막 붙여놓고 좋게 볼 사람이 없습니다. 과하다는 거지. 아무튼 오늘 순자님이 오늘 영철님을 선택했어요. 데이트 선택을. 영철님은 정희님이 나오길 바랬는데 순자님이 선택한 사람은 영철이었거든요. 영철한테 순자가 나간 거죠. 순자씨가 영철을 선택한 이유는, 영철이가 뭐 재밌고 설레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영철이가 아이를 못 만나고 있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하루만 못 봐도 미칠 것 같은데, 영철이는 아이를 만나고 싶어도 매일매일 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싶어서 영철이를 선택했대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연민의 감정으로 남자를 골랐다가는 팔짝 꼬입니다. 제일 최악의 선택. 남자가 안타깝고 안쓰러워가지고 그런 연민의 감정으로 이렇게 영철을 선택하는 거는 최악이야. 사실 누가 누구 연민합니까? 누가 누구를 안쓰럽게 봐요. 저는 남자 출연자들 중에 영수씨 못지않게 조금 빌런일 거라고 보는 분이 영철이거든요. 순자님하고 영철씨하고 다음 주에 데이트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취미 부자들 끼리끼리다 라고 하시는데, 근데 정말 좀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정말 끼리끼리라고. 영철씨도 취미가 많아요. 밴드 활동부터 해가지고 취미가 많고, 순자님도 여행하는 거 좋아하고 뭐 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사람은 이제 비싼 사람한테 끌리나 봐. 영자씨는 동탄에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영자씨가 직업이 뭘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영자님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대요. 35년째 피아노를 치고 피아노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사, 석사까지도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42살. 근데 영자님이 예체능 피아노 이렇게 하신 분이잖아요. 피아노 학원도 하고 계시고. 영자님이 금수저이실 것 같아. 그래서 좀 여유가 되고 하시다 보니까 아이도 이렇게 혼자 키우시고 남자분의 그런 지원이 하나도 없이도 혼자서
혼자서 잘 사시고 그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자님이 영수를 선택한 이유는 지금 보니까 영수도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영자씨가 동탄에 살고 있고 하니까 거리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영자님이 영수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것도 영수가 영자님한테 듣기 좋게 이번에 도식분들이 여자분들이 자녀 있는 도식들이 많은데 자녀가 있는 분들 내가 그 자녀들까지도 전부 다 내가 먹여 살 수 있다. 그 말이 또 영자님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영수를 선택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리도 가깝고 자녀가 있는 도식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고 그래서 이제 영수를 오늘 선택해서 데이트 다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녀가 있는 도식인들에 대해서 내가 그 자녀까지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초면에 믿고 걸러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녀가 없는 도식이 나는 뭐 여자분의 자녀들까지도 다 먹여 살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로 다 믿고 걸러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걸러야 된다는 시그널을 생각해요. 오히려 그 말에 이 사람 너무 괜찮다, 아이들에 대한 거부감이 없거나 해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쉽게 아무 말이나 내뱉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걸러야겠다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여자 출연자분들이 영수 씨한테 몰린 게 너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영자님은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다가 사신혼으로 끝냈대요. 영자님은 투자 3잡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베이킹도 하고 쇼핑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을 해봤다고 했나? 영자님은 5개월 만에 만난 지 5개월 만에 빨리 결혼해버렸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14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있고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나를 만나는 남자분한테는 내 아들이 워낙 바르고 잘 컸기 때문에 선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롱디도 가능하고 러닝도 1시간씩 매일 뛴다. 가정적인 사람이고 나는 감정기복도 심하지 않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는데 여기서 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5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 빨리 하는 거 있잖아요. 결혼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연애 기간이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은 연애 기간이 너무 막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있잖아요. 너무 짧아도 절대 좋지 않아. 차라리 긴 게 나. 나는 솔로 도시 특집이 지금 벌써 4번째거든요. 10기, 16기, 22기, 지금 28기 4번째인데 연애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리고 특히 혼전 임신을 하면 할수록 이혼 확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영자님께서는 영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들이 너무 바르고 잘 커서 나를 만나는 남자한테 선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이제 영자님의 시선, 영자님의 관점. 물론 영자님의 표현이 너무 저는 공감되고 이해는 하지만은 그건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부모된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내 자식에 대한 관점인 거지 대다수의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죠. 오늘 영호 씨가 딱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얘기 잘 하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린 게 좋다. 아이가 어려가지고 내가 아빠로서 교감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길 바란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영수님하고 영자님하고 또 누구였더라? 그 남자들 자기소개 오늘 다 끝나고 나서 여자들끼리도 얘기할 때 남자들 자녀가 커가지고 자녀가 크다 보니까 아이가 어린 게 좋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왜냐면 어리면 어릴 때부터 정을 주면서 키우면은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영자님이 그 얘기를 영자님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영자님이 자녀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많이 컸잖아요. 그게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아이가 반듯하고 괜찮은 아이라 하더라도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영자님이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잘 하실 것 같은데 남자분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혼전 임신은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나요? 혼전 임신이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배우거나 익힐 때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하잖아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뭐 하고 그 다음에 뭐 미분적분 넣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배우잖아. 수학만 보더라도. 근데 이제 혼전 임신부터 해서 결혼 생활하는 거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도 못 하는데 바로 미적분을 하는 거야. 내가 기초가 안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런 거 다 건너뛰고 미적분을 하라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은 바로 그렇게 시키면은 포기해버리잖아요. 나 때려칠래. 나 수학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잖아. 똑같아. 혼전 임신도 지금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로서의 관계를 충분히 다진 다음에 그런 신뢰 속에서 아이를 계획적으로 가져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거 다 건너뛰고 부부로서의 관계가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부터 가져가지고 부모부터 돼버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서로가 못 견뎌요. 책임감이나 그리고 부부로서의 신뢰도 없다 보니까 서로 그거를 막 떠밀고 안 좋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결혼 생활을 안 좋게 하다가 이혼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혼전임신은 하면 안 돼. 아시겠죠? 혼전임신은 하면 안 돼. 고생한다. 3, 4년 연애 혼전임신도 그러냐고요? 3, 4년이 뭐야? 6, 7년 연애 혼전임신도 똑같아.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 생활하고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야. 완전 별개야. 연애가 완전 종료되고 나서 새롭게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연애를 할 때 우리가 좋았으니까 결혼 생활도 좋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3, 4년이 뭐 6, 7년 연애해도 혼전임신으로 결혼하면 개고생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연애할 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거는 남자든 여자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해봐야 정말 이제 내 배우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지 연애할 때 뭐 그냥 뭐 화장한 거 보고 옷 잘 입고 나오고
나온 거 보고 나한테 다정하게 해주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막 그게 이 사람의 전부라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서 충분히 이제 상대방에서 알고 난 다음에 서로 이제 사랑의 결실로 이제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이렇게 또 결혼 생활하고 이렇게 해야 잘 되는 건데 그 과정을 다 건너뛰어버리고 부부로서의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연애만 하다가 그냥 바로 부모가 되는 거는 바보 같은 짓거리라는 겁니다. 제대로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부모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더센 패센도 못하는 애들이 미적분 시켜가지고 수학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해가지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안 좋게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 연애할 때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변했다 그러니까 유난히 더 많이 해요. 유난히 서로 얘기해. 서로 남자든 여자든 서로 막 결혼했는데 막 변했다면서 아무튼 혼전 임신이 안 좋다. 그래서 결혼이 나쁜 게 아니야. 혼전 임신이 나쁜 거야. 결혼은 좋아. 결혼은 되게 좋은 건데 혼전 임신은 안 좋다는 거예요. 아무튼 충분히 만나보고 연애 기간도 충분히 알아보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 건너뛰고 애부터 만든 다음에 결혼한다? 개고생하는 지름길 아시겠죠? 여러분 옥순이 진짜 이쁘더라. 와 옥순이 진짜 옥순님이 오늘 전신샷이 나왔잖아요. 치마 입으시고 전신샷이 나왔는데 누가 아이 엄마로 보겠어요. 얼굴도 완전 조그맣고 비율이 너무 좋아. 진짜 연예인 같아. 진짜 이쁘더라고. 옥순님은 91년생 34살이에요 나이도 어리죠. 그리고 키도 크시고 비율이 너무 좋으세요. 심지어 학벌까지 좋아. 연세대학교 시스템 생물학과 졸업했어. 그리고 지금 현재 직업은 학원 강사입니다. 학원 강사. 해당 지역에서 입시 결과가 가장 좋은 학원에서 팀장급 강사로 일하고 있대요. 능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현재는 7살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결혼생활은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4년 정도 결혼생활을 했대요. 소송 이혼으로 이혼했고 이혼한 지는 1년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이하고 늘 둘이 지내가지고 4년 동안 아이하고만 지냈대요. 아이한테는 미안하지만 가정을 지키지 못해서 후회는 없다. 나는 그릇이 크고 마음이 넓은 사람 만나고 싶다. 인생의 영순이는 나의 딸이다. 이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딸하고 같이 여행 다니는 게 취미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딸하고 여행 다닌대요. 경기도 파주에서 거주하고 있고 학원은 김포 쪽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고 있어서 파주에서 멀리 떠날 수가 없대요. 상대방의 자녀 유무는 내 딸만 상처받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녀가 있든 어떤 상관이 없다. 나이 차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옥수님이 외적으로는 너무 괜찮고 매력있고 느씬하시고 아이 엄마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듣고 나니까 너무 쎄해. 외모가 이쁜 걸 덮을 정도로 이 자기소개를 다 듣고 나니까 너무 쎄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쎄하다는 거야. 자기소개할 때 이제 눈물을 흘리시는 것도 그렇고 아이하고 너무 밀착돼 있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아이가 7살이면 아주 어린 것도 아니에요. 꽤 많이 큰 거야. 물론 옥수님이 아이가 영순이라는 거는 당연히 아이 엄마니까 그럴 수 있는데 자기소개에서 다 이거를 굳이 말 안 해도 아는 건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그 아이에 대한 그런 게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옥수님 외모가 이뻐서 그런 거지 옥수님 외모가 정수기였어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옥수님처럼 이렇게 좋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들 이쁘니까 다 좋게 보는 거야. 지금 외모가 이쁘니까. 이쁜 건 이쁜 거고 쎄한 건 쎄한 거라니까. 이쁜 건 이쁜 거고 남자들 입장에서 부담되는 건 부담되는 거라고. 오늘 영호씨가 완전히 옥순이한테 빠져있는데 옥순이 외모 때문에 이뻐서 빠져있는 거지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은 영호씨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옥수님은 무조건 이제 저는 이제 그 관계를 좋게 안 봐요. 나하고 내 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끼이는 거 그거는 좋지 않아.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딸도 행복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 딸한테 이제 아빠가 필요한 것 같고 나하고 내 딸의 관계에 더 작은 존재인 이 남자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런 게 되게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 관계가 잘 될 리도 없고 옥수님 딱 그런 것 같아요. 아이하고 나만 더 중요해. 오히려 옥수님의 상황을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라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걸 알아야 되는데 옥수님은 오직 아이밖에 없어요. 오직 아이만이 최우선이에요. 4년 정도 결혼 생활 중에 아이하고만 늘 둘이 지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이하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수님이 이렇게 이쁜 게 아니었다면은 남자분들 대다수는 옥수님의 이런 것들을 거르죠. 만나기가 어렵지.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데 만나기가 어렵지. 제가 너무 꼬아서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내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기 때문에 남자가 무조건 나를 맞춰줘야 돼 이런 게 깔려있는 것 같아가지고 난 다 안 좋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내가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내가 맞춰줄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이런 상황을 당연히 남자들은 이해해줘 이런 게 난 별로 다 안 좋게 느껴져. 그리고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고 있고 이 파주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조건도 있잖아요. 이제 옥수님의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뭐냐면은 아마 옥수님의 부모님이 양육을 도와주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이제 더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은 아빠의 존재를 옥수님의 아버지랑 옥수님의 어머니가 다 대체해서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 옥수님은 계속 밖에서 학원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팀장급 강사면은 엄청 또 바쁠 거 아니야. 돈도 벌고 해야 되다 보니까 옥수님이 외적으로는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쁘고 그럴지 몰라도 옥수님이 상당히 약간 남성화 됐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돈을 벌고 부모님은 이제 양육해주고 하다 보니까. 재혼을 해서 남자분들하고 재혼해서 결혼 생활도 잘하고 하려면은 여자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야 되는데 옥수님은 좀 그럴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돈을 버니까 나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엄마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게 기본 스탠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히 아이를 양육해주는 이런 옥수님 같은 경우에는 옥수님이 또 학벌도 좋잖아요. 연세대학교. 부모님으로부터의 독립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옥수님이 이제 자녀를, 옥수님의 딸을 부모님이 다 키워주시고 함께 지내기 때문에 만약에 뭐 연애를 한다면 상관없겠지만은 옥수님 같이 이런 분하고 재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독립에 대해서도 좀 쉽게 보기가 어려운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옥수님이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죠. 옥수님은 계속 이제 학원에서 거의 팀장급 강사이기 때문에 학원도 이제 그 지역에서 김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원에서 팀장급 강사잖아요. 일을 그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옥수님은 재혼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부모님한테 양육을 맡길 거고 남자분도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옥수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계속 이제 함께 이제 살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자녀 유무, 상대방 자녀 유무에 대해서 내 딸만 상처받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이 말이 그 쌤의 절정이었어요. 내 딸만 상처받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럼 내 딸 상처받으면은 잘 되다가도 그냥 바로 좋겠다는 거야?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리더라고. 지금 남자분들도 광수지 같은 경우는 자녀가 있는 도시이잖아요. 똑같이 딸을 키우는 도시. 내 딸만 상처받지 않는 상황이면 애들이 상처를 어떻게 안 받아? 상처를 받지, 무조건 받지. 자녀가 있는 도시끼리 이렇게 뭔가 가정이 합칠 때는 무조건 100%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 딸이 상처받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자녀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고? 약간 이기적인 부분인 거죠. 그럼 내 딸은 상처 줘도 돼? 내 딸이 상처 받으면 안 되는데 반대로 내 딸이 상대방 자녀한테 상처 주는 건 괜찮아? 내 딸만 상처 안 받으면 된다는 거야? 애들끼리는 무조건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남자 도시 입장에서도 자기 아이가 우선일 수밖에 없고 상처받지 않으면 된다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뭔가 자기 딸만 오직 자기 딸만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되게 좋게 안 보였습니다. 아무튼 이혼을 할 때 이혼을 힘들게 하면 할수록 그 아이한테 더 집착을 많이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한테 의존을 많이 하죠. 내 자식한테. 근데 좀 그게 과하게 되면은 지나치게 좀 뭐랄까 아이한테 더 많이 지나치게 많이 신경 쓰는 것도 있고 한데 옥수님은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자기 딸한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옥수님 같이 이런 분은 사실 저는 연애할 만한 지금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옥수님처럼 오직 이제 자기 딸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옥수님을 좋아하는 남자 출연자가 영호예요. 영호 씨가 아무래도 그 옥수님이 워낙 이쁘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옥수님이 말하는 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옥수님이 이쁘다 보니까 완전 옥수님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되게 많은데 영호 씨는 옥순 씨가 이렇게 뭐 아이가 있는 것도 괜찮냐, 우리 애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남자를 데려가면은 그 남자를 아빠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영호 씨는 오히려 괜찮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유아체육인가? 그런 것도 했었다고. 근데 저는 오늘 영호 씨하고 옥수님의 그런 대화는 영호 씨가 이제 옥수님이 너무 이쁘다 보니까 옥수님 외모에 눈이 멀어가지고 분별력이 흐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도저히 아이 엄마라는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다 괜찮아 이렇게 하는 느낌 있잖아. 옥순이가 너무 좋은 거야. 이뻐가지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여튼 옥수님은 내 딸이 상처받는 순간 그 남자 상대방이 됐든 아니면은 내 딸이 상처받는 순간 상대방이 자녀가 있는 도시라면은 어쨌든 그냥 다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좀 옥순이같이 이런 분은 연애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은 아니에요. 옥순이처럼 이런 분은. 옥순씨가 아이 아빠하고 교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걸 듣고 영호씨가 그걸 오히려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확실히 영호씨가 자녀가 없는 도시라서 그걸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하고의 교류가 영원히 없지가 않아요. 아이 아빠가 면접 교섭권을 나중에라도 원한다면은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양육비도 옥순씨가 나중에 청구하면은 양육비를 다 줘야 되고 아이하고의 교류가 생기는 순간 영호씨가 또 뭔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영호씨가 좀 영원히 없는 줄 알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얘기를 해봅니다. 완전 개막장 소송으로 면접 교섭까지 포기할 수 있게 하는 소송도 있나요? 그런 소송은 없고 협의를 하죠. 그런 소송까지는 없는데 협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혼하는 과정에서 난 양육비는 안 받을 테니까 너 애 보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을걸요. 상호 감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면접 교섭권이 해야 되고 양육비도 줘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나 양육비 안 줄 테니까 애 안 볼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가 안 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죠.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가 아빠에 대해서 악마처럼 계속 얘기를
얘기를 하면은 아이가 이제 아빠를 무서워가지고 아빠를 안 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책 사유 없이 아이 볼 수 있습니다. 귀책 사유 없이 아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친권을 포기하는 게 아이를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친권만 포기한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친권을 포기한다는 게 아이를 내가 영원히 안 본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친권만 포기했다. 모든 권리를 상대방한테 한 거지 그게 내가 영원히 아이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현숙님은 88년생 정숙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리고 현숙님이 다음 주 유격편 보니까 영수씨 이렇게 은근히 내가 뭐 영수 너 알아볼 거야 이렇게 하니까 정수씨가 바로 이렇게 견제하더라고. 근데 현숙님이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약간 주책스러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정숙님하고 그런 성격이 부딪힐 것 같아요. 현숙하고 정숙이랑 둘이 한번 싸울 것 같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둘이 한번 싸울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현숙님 얘기해볼게요. 현숙님은 플로리스트래요. 저 순간 25기 옥순이랑 같은 직업인 줄 알았어. 플로리스라 해가지고 현숙님 플룻 부시나 보다. 플룻 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25기 옥순이랑 같은 직업인 줄 알았는데 플로리스트라고 꽃꽂이 하는 거 있잖아요. 꽃집 하시는 분들. 현숙님이 딱 그런 분이라고 하시더라고. 현숙님 나이는 38살입니다. 88년생. 15살 때부터 꽃을 배워가지고 26살에 꽃집을 창업했대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게 맞나? 프리랜서 플로리스트라고 하는데 프리랜서 플로리스트면은 꽃집 운영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꽃집을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 프리랜서라고 하는 거 보면은 꽃집을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현숙님은 이미 저번 주에 이미 정보가 나왔지만 오늘 자기소개에서 이제 자기가 자녀 3명인 거 얘기하셨어요. 10살 아들, 7살 딸, 5살 아들. 그리고 3개월 연애하고 27살에 결혼해가지고 이혼한 지 2년 됐다고 합니다. 현숙님의 연애 기간은 3개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싫어서 남도 싫었다 그랬는데 이혼하고 나서 나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힘들어서 40회가량 심리상담 받았대요. 내가 나를 찾으니까 관점이 바뀌어서 세상이 아름다워졌다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당히 말은 그럴싸하게 안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번에 여자 출연자들 중에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현수인 것 같아요. 불안정한 그 자체. 심리상담이 막 그렇게 많은 걸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상철이가 추앙한다 말한 거에 대해서 나는 둘이 있을 때 애교가 많다. 아빠를 모으고 있는 고양이다. 남자들이 나의 상황만 이해해 준다면은 나는 푹 빠져서 다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살고 있고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대요. 인천 토박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이제 늘 얘기하거든요. 부산 토박이다, 광주 토박이다, 충청도 토박이다, 뭐 인천 토박이다. 이런 토박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지역 외적으로는 아예 안 나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답답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 현승이 인천 토박이라고 얘기한 것도 남자들이 들었을 때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교가 많은 아빠를 모으고 있는 고양이라는 것도 사실 저도 이게 좀 기괴한 느낌이었어요. 아빠를 모으고 있는 고양이가 뭐야? 제가 고양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가 애교가 많은데 고양이가 아빠를 모으면 애교가 많은 그 표현인가 봐. 그리고 현승님도 3개월 연애하고 결혼하셨다가 혼전임신으로 결혼해가지고 지금 결혼생활 하다가 이제 이혼하셔서 지금 2년차 이혼하신 분이잖아요. 여기서 또 3개월 연애했다는 거. 과학입니다. 혼전임신과 연애기간 짧은 거는 과학이에요. 100일 만난 거야. 100일 만나고 결혼하셨다는 거야. 100일도 안 만나고. 여러분 이게 연애기간 3개월 빨라도 너무 빨라. 사실 저도 현승님이 진짜 아이 셋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아이 셋을 키우면서 또 열심히 사셨구나 이렇게 보다가도 짠하게 안 보이는 이유가 여전히 빨라. 오늘 상철하고 연애하는 거 보세요. 상철하고 데이트. 오늘 상철하고 1대1 데이트 이렇게 했잖아요. 충동적이야. 너무 빨라. 이혼이라는 걸 경험하면서 좀 더 성숙해지고 이혼 전이랑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은 심리상담도 40번이나 받았다며. 그러면은 조금 달라진 모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심리상담 40번을 받으면서 다중이가 된 느낌이에요. 다중인격. 혼잣말도 많이 하고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돼. 아니야 또 나는 설레도 돼. 뭐 상처가 너무 좋아. 혼자서 막 무슨 모노 드라마 찍잖아. 저는 이게 짠하게 보다가도 짠하게 보이지가 않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왜 이렇게 이혼하고 나를 찾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영숙님도 그렇고 현숙님도 그렇고 이혼하고 나서 나를 찾았대. 전 남편으로부터 해방됐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혼하고 나서 나 자신을 찾았다는 표현이 그렇게 괜찮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현숙님 말이 나온 김에 상철하고 데이트한 것도 말씀드려보자면은 오늘 현숙님이 상철씨하고 데이트하러 나가기 직전부터 엄청 막 설레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현숙님이 얼마나 외롭고 남자들도 많이 못 만나고 애들만 키우느라고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철씨한테 설레하는 게 짠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 설레는 거를 숨기지 못하는 거. 자기가 이제 설레하면서도 야 너 애 셋이야 자중해. 자기 스스로 혼잣말로 계속 그렇게 하잖아. 제가 봤을 때는 현숙님이 그렇게 감정 기복이 막 널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현숙님의 문제인 것 같아. 저는 현숙님이 자녀가 셋이 아니라 자녀가 없었을 때도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가 셋이라서 혼자 키우느라고 현숙님의 성격이 이런 게 아니라 현숙님 원래 이랬을 것 같아. 결혼 전부터 이랬을 것 같아요. 오늘
상철 씨하고 차 안에서 데이트할 때도 차 안에서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나를 1번으로 둔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소중한 시간이다. 이런 얘기도 너무 자기 연민이죠. 정말 멋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나를 잊고 살아온 그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온 그 시간들을 나를 더 성숙하게 해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현숙님은 계속 내가 없었다, 나를 1번으로 둔 적이 있었나 싶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난 그렇게 막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술 먹으면은 나를 좀 잡아줘야 된다, 너무 많이 안 마시게 잡아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현숙님 자녀 셋 어머니시잖아요. 근데 술 먹으면은 왜 남한테 의존을 해? 오히려 술 먹었을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분이 이제 현숙님이어야 되는데, 현숙님은 시작부터 상철님한테 술 많이 먹으면은 많이 안 마시게 잡아달라고 하는 것도 저는 그게 되게 좀 별로 안 좋게 보이더라고. 플러팅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녀가 있는 도시인분이 술을 먹는데, 나 술 너무 취하면은 큰일 나니까 술 많이 안 먹게 날 조절 잘해줘 이렇게 얘기하면은 플러팅으로 느껴지나요? 난 부담 느낄 것 같은데. 자기소개 전에 그랬으면 몰라. 현수님이 자녀가 셋이라는 거를 모르고 자녀가 있는 도시라는 거 모르고 그런 얘기 했다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나 보다, 나한테 뭔가 관심 있고 호감 있어서 그러나 보다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 끝나고 첫 데이트잖아요. 부담되잖아요 그거는. 제 지인 중에 현수님 같은 분이 있는데 눈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돌싱들을 보는 그 기준이 엄격해요. 갔다 왔으니까 안 갔다 온 미혼보다는 낫겠지, 이런 기준들이 다 깔려있어, 사람들, 시청자들이. 근데 이제 갔다 온 사람이 눈치가 없다? 안 좋게 봐요. 좋게 볼 수가 없어. 갔다 온 사람이 뭘 모른다? 그거 안 좋게 봐요. 뭔가 더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 갔다 온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잘못을 하면은 미혼인 분들보다 돌싱 분들을 훨씬 더 안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어. 저도 오늘 현숙님이 짠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다, 챙김받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다 이렇게 말할 때, 현숙님이 그렇게 나쁜 분 같진 않은데 뭔가 짠하다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늘 항상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만의 그런 생활이나 연애를 못하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이성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갖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아하는 게 보여가지고 저도 그런 모습들이 되게 짠하고 그랬는데, 근데 현숙님이 그 다음에 보여주는 행동들은 그 짠한 마음을 다 덮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거든요. 일단은 그 안 좋았던 행동들, 현숙님이 말할 때 보면은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막 그 지금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좋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나 정말 나 좀 약간 쉽지 않은 진지한 여자야? 그런 식으로 갑자기 눈빛 변하면서 정색할 때가 있어요. 진지한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감정 기복 심하고 다중이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를 상대방한테 티내는 것 같이 보여가지고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어가지고 그거 너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상철님한테 지금 이제 첫 데이트잖아요. 바로 오빠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빠한테만 내 매력을 보여줄 거라고. 연애 프로그램에서 여자분이 남자 출연자한테 되게 빨리 오빠라고 말하면은 거의 100% 빌런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를 술 먹이면 안 된다, 술을 많이 먹이면은 안 보낸다, 보내지 않는데요. 이거 역시도 상철님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 듣고 엄청 좋아했을까요? 물론 상철님 인터뷰는 현숙님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다고는 했지만은, 저는 현숙님 말고 다른 여자 출연자에 대한 대안이 생기면은 바로 상철님을 갈아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첫 데이트에서 안 보낸다, 술 먹이면 나는 보내지 않는다,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철님은 현숙님이 계속 혼자서 어필만 하지 상철님이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 되는 게 아니라 그 리액션만 해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현숙님이 애쓴다는 느낌. 1순위는 상철 오빠인데 영수한테 호감이 있는 이유를 내가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오해가 없도록 내가 1순위는 상철 오빠이기 때문에 얘기해준다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현숙님이 영수씨한테 눈물 흘린 거는 저번 주에 이제 자기소개 때 울었잖아요. 내가 아이가 3명인데 그걸 이해해줄 수 있는 남자가 영수일 것 같아가지고 나의 그런 아픔과 상황을 보듬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울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상철씨한테 오늘 좀 얘기를 하더라고. 취하니까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쿨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 뭔가 현수님이 얘기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과하고 감정적이고 그래가지고 다 안 좋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수가 계속 아이가 있는 돌싱이라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있고 자신감 없어 하니까 상철씨가 애기 탓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상철씨가 되게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이가 있는 돌싱분들이 내가 자녀가 있는 것 때문에 못 만난다, 자녀가 있는 돌싱이다 보니까 연애하기가 어렵다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상 아이 탓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그런 거라 가지고 상철씨가 그렇게 말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현수님이 계속 이제 술 취해가지고 그 밥 먹자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역시도 저는 다 안 좋았어요. 그런 것도 상철씨가 아이 셋인 현숙님을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주겠다
이해해주겠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현수님이 마치 상철님이 자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다 이해해준 것처럼 오해를 하시더라고. 착각하시더라고. 상철님은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현수님이 그래서 말이 나온 게 뭐냐면 도망치라고 했어요. 상철이 너 도망쳐라. 나한테 오지 마라. 그래야 홀가분해질 것 같다. 도망치래. 근데 사실 이렇게 도망치라고 상철님한테 얘기한 거는 너 이래도 나 좋아하지? 너 나 좋아하면은 내가 이래도 괜찮다고 해줄 거지? 테스트 해보려고 던진 거지. 근데 이렇게 도망치라고 말하는 이성이 있다면은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내가 알아가는 단계에서 상대방이 나보고 도망치라고 하면은 도망치는 게 맞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는 게 맞습니다. 이유도 묻지 말아야 돼. 이게 그 도망치라고 상대방한테 말하는 사람들은 지 혼자 연극 찍고 있는 거예요. 지 혼자 드라마 찍고 있는 거야. 마치 자기가 드라마 속 여주인공인 것 마냥 현실 파악을 잘 못해가지고 상대방 테스트하는 것도 있는 거고. 도망치려고 할 때 도망쳐야 돼. 정말 괜찮은 사람들은 나의 상황이 이렇지만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현수님은 여전히 계속 그 과거에 내가 아이 있는 도시라는 것 때문에 그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사로잡혀서 극복을 못하고 계속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상대방한테 도망치라고 그랬다가 도망치라고 떠봤다가 상철님이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도망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니까 현수님이 상철씨가 나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너무 약간 괜히 현수님같이 이런 분한테 휘말리면은 힘들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 잘 있는데 뭐 화났지. 상철님이 나 화 안 났는데? 왜 화났잖아. 왜 기분 나빠? 왜 안 좋은 일 있어? 아니야 나 화 안 났어. 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왜 아까부터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화났으면 얘기해. 왜 뭐가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현수님 같은 분들이 딱 그래. 자기가 너무 상상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현수님 같은 분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상철님은 분명히 괜찮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현수님이 도망치라고 했는데 상철님이 도망 안 치잖아? 그러면 나중에 현수님 같은 분들은 너 그때 내가 도망치라고 할 때 도망치지 그랬어. 너 그때 내가 도망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이런 현수님 같은 분들은. 뭔가 이제 남녀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크게 싸울 때 현수님 같은 스타일들은 좀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도망치라고 할 때 도망치는 게 맞아요. 상철님은 정상이냐고요? 상철님도 여러분들 이게 도시분들은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늘 얘기하잖아요. 보는 눈이 없다. 눈이 삐었다 하시는데 도시분들은 연애할 기회가 많이 없어. 연애할 용기도 많이 못 내고 외로워 다들. 외롭다 보니까 상철님도 되게 오랜만일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현수님이 막 나한테 스킨십하고 막 눈웃음 치고 막 좋다 그러고 애교 부리고 그럼 상철님도 막 헷가닥 하지. 술도 들어갔고 그래서 너무 막 다 못났다 보는 눈이 없다 이렇게 보기에는 이분들이 다 외로운 상태고 오랜만에 이렇게 이성을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약간 그런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현수님이 도망치라고 한 거는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간적인 마음으로 나한테 쉽게 올까봐 도망치라고 얘기한 거래요. 내가 아이 3명 있는 도식인데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올까봐 그래서 도망치라고 한 거래.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지. 뭔가 대단한 착각인 거죠. 상철님은 아직 쉽게 갈지 말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서 상철씨가 나한테 너무 쉽게 빠질까봐 도망치라고 한 것 자체가 이상하지 뭐. 비비님께서 왜 나왔냐고 하시는데 현숙님도 오늘 술 취해가지고 그 얘기 했어요. 자기가 계속 이제 자녀 셋인 도시인 것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더라고. 본인 스스로도 나 왜 나왔지? 이러고 있어. 자기 스스로도 술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현숙님이 미인이세요. 현숙님이 매력 있으셔. 행동하시거나 이런 성격이나 말씀하시는 게 특이해서 그렇지 사실 이제 도시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숙님처럼 이렇게 막 술 먹고 애교 부리면서 술 취해가지고 막 그러면은 살짝 흔들려. 그래서 상철님이 현숙님한테 호감도가 올라간 거가 현숙님이 미인이시기도 하고 이렇게 상철님한테 막 애교 부리고 이러니까 상철님도 호감도가 그래서 올라갈 만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숙님이 지금 여러분들 채팅에 아이가 한 명이었으면 달라졌을 거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래요. 아이가 3명인 게 너무 커서 그렇지 아이가 한 명이었다면은 생각보다 저는 되게 더 인기가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희씨는 저랑 동갑입니다. 저 정희씨 저보다 누나일 줄 알았거든요. 저랑 동갑이었어. 정희씨는 85년생이고 사는 곳은 서울. 정희씨가 뭐 유튜브 채널 다른데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성수동에 자가를 마련해가지고 성수동에서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8살 딸아이를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업은 치과 의사, 치과 개원이 서울에서 개원해가지고 치과를 하고 계시대요. 5년 정도 살고 2년 끝에 조정으로 이혼했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일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대화가 없다 보니까 외로워서 이혼했다고 하시는데 밖에서도 집에서도 일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게 너무 뭔가 좀 애매해.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희씨가 T래매 T가 95%라고 하시는데 일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대화가 없어가지고 외로워서 이혼했다는 게 본인이 옛날에 자기 그 인터뷰할 때 면접 볼 때 얘기한 거랑 좀 반대되는 얘기여가지고 공감이 안 됐어요. T가 95%라 가지고 나는 F인 감정 모르겠다 해놓고 감정적인 대화가 없어가지고 외로워서 이혼했다는 게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야. 해피준이님께서 쌉T인데 잘 울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T도 아니고 쌉T란 말이야. 쌉T. T가 95%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오늘 영수님이 아이유 노래 부를 때도 울고, 그리고 또 데이트 선택 기다릴 때 또 울고. 이상형은 재밌는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즐거운 사람을 원한다고 하시고,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대요. 나는 여성스러운 성격이 아니고 강인한 남자다운 성격이라고 합니다. 장난기가 많고 목소리 큰 거를 좋게 봐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데, 사실 좀 정희님도 어렵죠. 정희님 나이가 40살이면 중년이잖아요. 중년의 남자분들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정희님의 광대가 돼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정희님이, 그리고 정희님 치과 의사니까 어느 정도 수준 있는 급이 되는 남자 만나려고 할 텐데, 정희님한테 급이 되는 남자들은 정희님의 광대가 돼줄 사람이 없습니다. 정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형을 보면은 재밌고 즐거운 사람, 내가 강인한 남자니까 나의 이런 장난기 많고 목소리 큰 거를 좋게 봐주는, 맞춰줄 수 있는 사람. 광대나 마찬가지지 뭐. 막상 그런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정희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할걸요. 그런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장기자랑으로 아파트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추셨는데, 제가 그거 보고 이제 정희님 빌런이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터 한 같은 남자 아닐까요? 정희님이 원하는 남자예요. 미스터 한은 돈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본인하고 비슷한 급이 되는데 재미기까지 한 남자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 같은 거나 만나는 거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봐도 서운하지 않다. 믿음만 있으면은 연락의 빈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내가 양육자이기 때문에 양육자 입장에서는 1순위가 자녀다. 남자 순위는 저 밑에 있다. 자녀 있는 사람을 원한다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출산을 못한다. 아이를 원하는 사람은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기서도 1순위가 자녀인 거는 알겠어. 근데 남자 순위가 저 밑에 있대. 제가 만약에 남자 출연자였다면은 정희님 믿고 걸읍니다. 아니 내가 미쳤다고 내 순위가 저 밑에 있어. 1순위는 아니라는 거 알겠어. 당연히 0순위 1순위는 자녀가 0순위고 1순위인 거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순위가 무슨 저 밑에 있어. 왜 만나? 그냥 뭐 심시풀이 땅콩으로 그냥 광대 노릇이나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쌉티인데 눈물이 많은 것도 그렇고, 아파트 노래 틀어놓고 춤춘 것도 그렇고, 좀 이상해. 나는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비록 돌싱이지만은 우울하지 않은 쿨한 치과의사 원장이에요. 이런 건 보여주려고 하셨나? 출산을 못하는 거는, 정희님이 저랑 동갑이니까 나이가 이제 40대잖아요. 출산을 못하는 거는 뭐, 그 아이를 이제는 갖고 싶어도 생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자기소개에서 자녀가 1순위고 내 딸이 1순위고 남자 순위가 저 밑에 있다, 그 말 자체가 놀러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가지고 진짜 재혼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나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온 사람이라는 게 자기소개서 상당히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나왔다, 놀러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희님이 치과의사고 개원이다 보니까 뭐 홍보하려고 나왔다라는 채팅도 많이 있는데, 이 자기소개 들어보니까 홍보 목적도 많이 있을 것 같아. 홍보 목적도. 아까 토리님께서 1 이야기만 해서 감정적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도 이혼이 되는 건가요? 이혼 이유가 너무 특이해서 호강에 빠져서 이혼한 건가 싶어서 이것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약간 얘기하고 싶어요. 일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대화가 없다 보니까 외로워서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막상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일 때문에 자주 못 봐도 서운하지 않다, 믿음만 있으면은 연락의 빈도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 이게 이혼 사유랑 연결이 안 돼. 이혼 사유는 전 남편하고 밖에서도 집에서도 일적인 대화만 나누고 감정적인 대화가 없어가지고 외로워서 이혼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뒷부분에 데이트하거나 연애할 때는 일 때문에 자주 못 봐도 서운하지 않대. 믿음만 있으면 연락의 빈도가 없어도 괜찮대.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가 이 정희님의 자기소개만 듣고 느껴지는 거는 권태기가 와서 이혼했나? 이런 생각 들어요. 그냥 전 남편하고는 권태기가 와서 이혼했나? 정희님은 늘 뭔가 재밌는 걸 찾고 즐겁고 재밌는 걸 찾는데, 전 남편 같은 경우는 재밌지도 않고, 그래서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정희님이 말한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정희님이 이렇게 이혼을 과감하게 진행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들으시면 좋은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여자분이 능력이 좋으면 안 참아요. 근데 이게 안 참는 게 단순하게 이제 나쁜 거를 안 참는 것뿐만 아니라 지루한 것도 안 참아요. 나 이렇게 살기 싫어 하고 이혼해버리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지. 남자가 굳이 잘못한 게 그렇게 그닥 없어도 나 혼자서도 충분히 사는데 이 인간 맨날 방구 끼고 먹을 때 막 트름하고 꼴보기 싫어. 그냥 이 인간 없이도 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나 혼자서도 충분히 벌이가 되다 보니까 이혼을 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아. 정희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되는 의사이기도 하고. 아무튼 정희님은 자기소개 들으니까 그냥 전 남편분하고는 건태로워서 그래서 이혼하셨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굳이 남편분을 눈치 본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또 병원장이었으니까 권위적이었겠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이혼하신 게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정희님을 비롯해가지고 여자 출연자분들은 정숙님 빼고 지금 자녀가 전부 다 있습니다. 정숙님 한 명 빼고 전부 다 자녀 있는 돌싱들이 나오셨어요. 맞벌이나 경제력이 있으면은 안 참고 이혼할 확률이 60%가 넘는데요. 그쵸? 또 이혼 확률이 그렇게 높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그래서 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결혼해봤자 옛날에는
때는 옛날 우리 부모 세대 때는 가장으로서의 존중과 권위가 있었는데 대우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좀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이혼을 많이 하는 추세니까. 그래서 이 결혼율이 많이 낮죠 요즘에는. 근데 저는 여기 2761님 말씀처럼 여자가 능력 있으면 이혼한다. 전 그 말 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여자가 능력이 없어서 이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있어서 이혼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능력만 믿고 이혼한다면 그 오만해서 이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능력이랑 별개로. 자기 능력만 믿고 이혼하는 거는 오만해서 이혼한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이혼한다기보다 이혼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혼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자녀가 있는 돌싱분들이 자녀가 없는 돌싱을 좋아한다고 한다거나 혹은 이제 뭐 자녀가 있는데 자녀 없는 돌싱을 원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눈이 높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아요. 원래 사람은 본인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띵똥님께서 정희씨가 ISTP라는데 오늘 춤춘 거 이해되시나요? 아 맞다, 정희씨가 ISTP라 했었지. 정희 ISTP 아니야. 정희씨 MBTI 검사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저도 ISTP인데 오늘 정희님 춤추는 거 보니까 할 수가 없어. 아니 일단 ISTP들이 아파트 안 좋아할걸요? 아파트 노래도. 제 라이브에 지금 채팅창에 ISTP 분들 계시죠? 아파트 노래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나 아파트 노래 안 좋아해서 노래가 뭐 이래? 이랬거든. 로제인가? 그 친구가 부르는 아파트 있잖아요. 난 노래가 뭐 이래? 이러고 노래 좋아하지도 않았어. 그쵸. 그 ISTP들이 아파트 노래 별로 안 좋아해. 아마 그럴걸? 그런 류 노래들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정희님이 뭐 유튜브 출연도 여기저기 했다며. ISTP들은 유튜브 출연하는 거 싫어해. 유튜브 자체를 제가 약간 좀 도리병이라가지고 유튜브를 하는 거지 유튜브 출연을 돈을 줘도 안 할걸요? 미쳤냐고 하면서. 거봐. 지금 ISTP 분들 다 저 공감하시잖아요. 아파트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듣기 싫다고. 내가 그렇거든 나도. 그래서 정희님이 ISTP 아닐 것 같아요. 그 ISTP들은 늘 현타 와 있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냥 뭐 오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정희님은 너무 열심히 사는데 ISTP들은 오늘 뒤지면 뒤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마인드로 사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희님이 이 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흥이 많다고요? 이 팁인 애들은 흥도 없어. 쟤는 무슨 재미로 저렇게 사나? 늘 항상 이렇게 전화하면은 뭐해? 그러면 누워있는데 만나자 그러면 오늘은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못 만난다 그러고. 폴댄스 주신다고요? 폴댄스 이분이 다른 애들 폴댄스 주셨어요? 정희님이? 이 팁은 폴댄스 못 쳐요. 전화도 잘 안 받고 아무튼 그래요. 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팁은 아닌 것 같아. 흥이 있다는 것 자체가.